안녕하십니까, 서재심입니다. 오늘은 봄비가 촉촉하게 내리더군요. 오는 길이 참 좋았습니다. 어린 날 생각도 나고 이제 입이 이후에 새싹이 돋겠지요. 만나서 오늘도 반갑게 방송을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명숙입니다. 요즘 남해가 로또 당첨되시는 분이 많이 계셔서 좀 행복한 그런 남해인 것 같기도 한데요. 저희 남편도 당첨이 됐어요. 로또에 3등. 한 잔 사. 한 잔 사겠습니다. 제가 오늘 점심 사려고 했는데 실은 오늘 점심때 약속이 있어서 제가 다음에 꼭 사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첫 곡으로 오늘 무사포 해전을 다룰 거거든요. 그래서 최백호의 부산에 가면 듣겠습니다. 네. 부산에 가면 다시 나를 볼 수 있을까? 고운 머리결을 흩날리며 나를 반겼던 그 부산역 앞은 참 많이도 변했구나. 어디로 가야 하나. 너도 이제는 없는데 무작정 올라간 달맞이 고개에 오래된 바다만 오래된 우리만 시간이 멈춰버린 듯 이대로 손을 꼭 잡고 그때처럼 걸어보자. 아무 생각 없이 찾아간 광안리 그때 그 미소가 그때 그 향기가 빛바랜 바다에 비쳐 나와 내가 파도에 부서져 깨진 조각들을 마주본다. 부산에 가면 부산에 가면 부산 가면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뭐 이런 노래 좋네요. 뭐 특별히 노래말에 대한 의미보다는 이제 오늘 부산포 해전을 다룰 거라서 이 노래를 찾아봤습니다. 그 우리가 그 부산에 가면 이 노래를 들으면서 제가
예전부터 우리 남해가 정말 자연이 아름다운데 남해에 오면 남해에 가면 이런 노래가 만들어지면 어떨까 이런 생각 해봤고 좀 전에 복권이 됐다 했잖아요. 네. 올해 우리 남해가 1등도 나왔잖아요. 네. 우리 남해가 올해 뭔가 기운이 상승하는 해가 아닌가 생각해서 미스트롯에 우리 남해 두 분이 두 분이 올라갔죠. 네. 그래서 그 중에 한 분은 꼭 7명 예. 마지막 결선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분이 뭐 남해에 가면 이런 노래를 한번 예. 작사 작곡해서 불러보고 저는 욕심이라면 두 분 다 7등 안에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그건 정말 바라는 바지만 그 어려울 것 같고 왜냐하면 근데- 7명 안에 남해 사람이 2사람 들어가면 이거 완전 끝내주는 건데. 근데 두 분 다 노래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진짜. 근데 그 다른 분들도 만만치 않으시던데 어, 정말 노래들 잘하시더라고요. 감탄. 내가 그 프로를 볼 때마다 감탄하고 또 감탄하고. 또 그럽니다. 다음 주 기대되고 또 다음 주가 기대되고 그래요. 예, 오늘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한산 해전까지 했지 않습니까? 이제 오늘은 무산포 해전을 하는데 이 해전의 양상을 잠시 짚어보면 1차 해전, 2차 해전 있잖아요. 그지? 옥포 해전, 사천 해전은 우리 조선 수군이 조심스럽게 애군이 어디 있나 찾아본 상황이라면 3차 해전은 일본 군들이 조선 수군과 이수신을 잡기 위해서 막 출동해서 자기네들이 용비백배에서 나섰다가 패한 싸움이라면 이제 이 3차 해전 한산 해전까지 치르고 난 뒤에 이제 이수신 장군님이나 조선 수군들이 용기를 얻은 거예요. 네. 그죠?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이제 부산포로 애구를 찾아간. 이 4차 해전에서는 어. 외구들이 이제 숨기 바쁘고 육지에서 안 나오는 예, 거지. 싸우려고 안 하고 그런 의미인데 이 4차 해전에서 이제 사실은 그 부산포로 찾아가지 않습니까? 찾아갔을 때 이제 좀 뒤에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이수신 장군님께서 의도는 이제 우리가 지금 기세가 올라갔잖아요, 그죠? 그리고 부산에 배가 한 500척이 정박돼 있다는 그런 정보를 듣고 이제 그 여수에서 출발해서 갑니다. 가서 이제 싸우는데 이 의도는 본질적인 의도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조선 수군이 무섭다. 우리를 함부로 보지 마라 이런 의도도 있지만 이 상승된 기운에서 저걸 아예 뭐 길을 꺾기 위한 완전히 모두 다 섬멸을 시켜버리려고 그런 의도로 부산포로 갔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아까 복권 이야기와 일맥상통하는데 우리가 뭔가가 일이 잘 될 때 있잖아요. 잘 될 때는 어느 정도 잘 돼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다가 어느 시기가 되면 또 일이 꺾이는데 부산포 해전이 그 정점에 올랐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1592년 4월 13일 날 외구가 들어와서 한양까지 20일, 평양까지 60일 이렇게 올라갔는데 좀 사실은 겁나죠. 그들은 준비한 전쟁이고. 그리고 뭐 육전에서는 거의 뭐 전쟁이 없었다고 봐요. 20일 만에 평양까지 갔다는 것은 그냥 뭐 속전속결로 올라갔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하자면 파죽지세로. 파죽지세 맞아요. 근데 그래도 있잖아요. 우리가 동래진의 정발 장군입니까? 네. 그리고 아니. 그 부산진의 정발 장군이고 동래의 송상현 그리고 신립 이 세 사람 반나절씩 대접을 합니다, 그죠? 물론 다대포에 또 윤홍신도 계시고 그 정말 미세했지 그 60일 동안의 싸움 중에 미세했지만 그나마 그런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싸운 그런 건 있었지만 그런 상황을 잘 알고 있는 그 시기에 충무공이 이제 우리가 5월 4일 날 여수서 출발해가 우리 미조를 지나서 가고 다시 노량을 지나서 이야기 하나 해야 되겠다. 제가 이제 이런 제안을 한 적이 있는데 이전에 지금은 진도로 발령받아 가버려 진도로 간 그 관광재단 그 임채성 그 팀장 강진으로 갔나요? 강진 갔죠. 맞죠. 근데 그분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수신 프로그램 하나 만들면 어떨까요? 이랬더니 뭐 어떻게 해요? 이래서
우리 이수진 장군님께서 여수에서 해전을 갈 때마다 1차 해전 미조를 지나고 노량으로 돌아오고 2차 해전도 노량을 지나서 미조로 돌아오고 또 3차 해전도 노량을 지나서 미조로 돌아오고 4차 해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지날 때마다 1차 해전은 미조항에서 쉬고 또 2차 해전도 노량에서 닷을 내렸고 3차 해전도 그렇고 2차 해전 할 때는 창선도에서 잤고 또 주무셨고 또 한산 해전 할 때도 노량에서 자고 뭐 부산포 해전도 갈 때 노량 창선도에서 잤다 이러고 이러는데 이런 걸 삼아서 우리가 이제 이수 시인의 숨결을 느끼는 뭐 남해 투어 이래 갖고 하면 어떨까 이렇게 제안을 했었는데 그분이 강진으로 가셨던데 좀 아쉽네요. 좀 아쉽대요. 근데 다시 누군가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창선 삼천포대교에 건너와서 왕우박나무에서 주무셔 보고 우리가 창선 삼천포대교에 그 왕우박나무에서 이 충무공의 숨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조항을 많이 지났으니까 미조항, 병산포 가고 그다음에 남해 관음포, 충렬사. 그리고 우리가 이수신과는 좀 무관할 수도 있지만 전쟁의 마지막에 명나라들이 참전해서 우리 선소 애성 있는 자리에다 장량상 동장 마애비를 세웠잖아요. 그것도 약간 역사를 보면 반면교사 삼을 수 있으니까 그런 남해 버스 투어가 생기길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수신은 우리가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죠? 사나이 대장부라고 하잖아요. 정돈된 분. 인격이 정돈된 사나이 대장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분을 생각해서 제가 이제 미스터 트롯에 꽂혀가지고 우리가 많이 봤죠. 네. 예. 남자는 말합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장민호의 남자는 말합니다. 여행 갑시다 나의 여차여 하나뿐인 나의 여차여 상처투성이 병이 들어버린 당신 여행 가서 납대하리이다. 나란 사람 하나만 믿고 같이 살아온 바보같이 착한 사람아 남자는 말합니다. 고맙고요 감사해요 오직 나만 아는 사람아 안아봅시다 나의 여차여 하나뿐인 나의 여차여 고운 얼굴에 쓰여진 슬픈 이야기 오늘 밤에 지워봅시다. 나란 사람 하나만 믿고 같이 살아온 바보같이 착한 사람아 남자는 말합니다. 고맙고요 감사해요 오직 나만 아는 사람아 사람 하나만 믿고 같이 살아온 바보같이 착한 사람아 남자는 말합니다. 고맙고요 감사해요 오직 나만 아는 사람아 오로지 나만 아는
남자는 말합니다. 네. 오직 자기만 돼. 복 많네 뭐. 이분은 장가 안 가신다나? 그건 매력적인데 왜 이제껏 장가를 그러니까, 못 갔지? 멋지던데. 근데 법륜스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맨날 결혼하라 하잖아요. 당신은 결혼해서 좋았나? 뭐 별스런 삶이 아닌데 왜 자식들 보고는 또 거기서 뭐 찌지고 볶게 하게 하느냐 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순간적으로 맞다. 혼자 사는 것도 괜찮겠다. 물론 뭐 자식 낳고 사는 게 즐겁고 행복하긴 하지만 자식 보는 것도 좋잖아요. 이제 뭐 시대가 바뀌어서 그런 말도 바뀌지만 예전 어르신들은 그게 아니었지. 결혼해서 또 자식도 낳고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싶은데 요즘 사람들은 뭐 다들 능력이 있어 그런지 몰라도 뭐 결혼 같은 거 능력이 있어 그런 것 같아요. 꼭 필요치 않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뭐 잘 나가시는 분들은 혼자 있어도. 그러니까 우리가 부산포 해전을 갈 때 충무공께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데 충무공이 사실은 굉장히 오늘 제가 어느 그 글을 보니까 이수신 장군님을 어떤 사람에 비유하냐 했더니 스티븐 잡스 이런 사람에 비유하더라고요.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 이런 데 비유를 하던데 맞는 것 같아요. 준비가 철저하고. 근데 이분이 한산해전을 치렀을 때가 7월 8일이잖아요. 7월 10일쯤에 여수로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뒤에 부산포 해전은 9월 1일 날 싸우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 그 기간이 한 달 정도 한 달 가까이인데 철저하게 준비를 전라 우수사 군사들 그러니까 전라 우수사 전라 우수영 전라 자수영 군사들이 모여서 굉장히 철저하게 연습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한 20일간 훈련을 했대잖아요. 합동훈련을. 합동훈련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우리는 만약에 뭐 일이 잘 됐잖아. 그동안 잘 됐으면 이제 우리 자신이 신경 안 써도 돼. 뭐 회의해졌을까. 그랬을 텐데 우리가 잘 되면 그러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한 달 가까이 굉장히 합동훈련을 철저히 하고 이제 드디어 부산에 왜구가 있다는 소리를 듣고 이제 출발하잖아요. 네. 8월 24일 날 출발해 여수에서 출발한다거든요. 네. 근데 두 번 세 번 언급하지만 솔직히 전라 우수사였던 그 이혁기라는 분이 원균 전라 우수사 이혁기랑 이분이 이수신 말을 잘 안 듣는 사람이었다면 또 사태가 어땠을까? 좀 몇 번 언급했지만 이혁기가 전라 우수사 이혁기 장군이 충무공보다 16살 아래라 하거든요. 그래도 정말 말을 잘 듣고 그랬답니다. 같이. 그래서 이제 24일 날 사량도에서 이제 원균하고 만나죠. 사량도에서 만난 노량에서 사량도라 그러던데 또 책이 막 다른 거. 맞다. 정정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깜빡했는데 와키사카 야사하루가 미역을 먹었다 이런 얘기는 저는 처음 들었는데 그런데 봤어 그지 인터넷에도 있고. 아니 저는 미역을 먹었다는 거는 오래전부터 봤어요. 그게 그 요즘에 나오는 그 채태성 한국사 강의하시는 분도 그 말씀하셨고 또 황현필이라는 이분도 말씀하셨고 또 제가 네이버 그 들어가서 보니까 나무퀴라는 그 글에도 보니까 미역을 그 후손도 드렸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후손도 그 무슨 방송에서 나오셔가지고 미역을 먹는다고 해요. 7월 8일인가. 7월 8일 그날은. 예. 근데 또 다른 분은 아니라고 그럴 일이었고 와키사카 야사하루는 배를 타고 김해로 바로 도망갔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섬에서 미역을 먹을 그런 시간이 없었다 합리적으로. 그래 그 말도 또 일리가 있는 말인 것 같고 저는 사실은 본 적은 없는데. 저도 그걸 저는 그런 데서 봤지만 우리가 그 당시에 같이 살았던 사람도 아니고 그냥 책이나 어떤 문헌을 통해서 이렇게 알게 된 건데. 또 하나는 제가 9,000명이 전사했다고 그 책마다 그렇게 있거든요. 우리 이수신 영상관 패널에도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확실하다 생각했는데 또 그 주장하시는 분 말씀에 의하면 와키사카 야사하루의 군사가 7,000명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9,000명이 전사했겠냐. 한 70몇 척의 배에서 14척 정도는 도망갔다 하거든. 그러면 한 60척에 그러니까 59척인가
59척이나 60척이라 하면 한 배에 100명씩 탄다 치고 그럼 한 6천 명? 그래서 제가 이거 정정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정정을 하는데 저는 모든 책에서 9천 명을 받고요. 우리 남해 이수신 영상관에도 패널에 9천 명 적혀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봤습니다. 미역을 드셨다는 거. 예. 그러니까 다양한 의견이 있다는 걸 네,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뭐 우리가 한자나 모든 게 능숙해서 뭐 이충무공 전설을 번역할 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조선 왕조실록 뭐 선조실록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아니고 그냥 그 책들을 보고 쓴 사람들의 그 글로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거는 한계가 있는 거. 그렇죠. 전문가 이분들이 책자를 내시고 또 뭐 학자분들께서도 글을 내시고 우리가 그런 데서 배워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한계입니다. 네. 그런 설도 있고 이런 설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 하고 난 뒤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서 제가 정정합니다. 그리고 부산포 해전을 가기 전에 철저한 준비를 한 충무고 이수신이 8월 24일 날 이제 출발을 해서 노량에 다틀 내립니다. 노량에서 잠시 쉬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남해 버스 팸투어 같은 걸 하면 노량에서 충무공 이수신이 사천 해전을 갈 때도 노량에서 원균과 만났고 한산 해전을 치를 때도 원균 장군과 노량에서 만나서 창신도에서 뭐 자기도 하고 부산포 해전 갈 때도 노량에서 만나서 이제 뭐 이런 다틀 내렸다 쉬었답니다. 잠시. 그리고 이제 25일 날은 보니까 당포에서 하루 머물렀다고 해요. 당포가 지금의 고성 땅입니다. 그렇죠. 이제. 그리고 이제 26일 날 거제 아빠도까지 가고 27일 날 견내랑 안골포에서 또 머물렀다고 해요. 왜냐면 이 노를 저어가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 맞아요. 시험시험 봐야겠죠. 그리고 이제 또 해안가에 적이 있는지도 파악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아마 이렇게 천천히 근데 또 중요한 거는 이순신 장군이 27일 날 악몽을 꾸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거는 몰라요. 악몽을 꾸었대. 그래가지고 이순신 장군이 이제 기분이 안 좋았겠죠. 악몽을 꿨으니까. 그래서 28일 날 그 꿈에 해몽을 했는데 뭐 나쁘다고 했다가 다시 좋다고 했대요. 그런 꿈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뭐 일기에는 꿈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그런 꿈을 꾸셨대 27일 날. 악몽을 꾸셨다. 근데 제가 제 경험에 의하면 악몽이 대체로 좋은 꿈입니다. 꿈은 반대라고. 꿈속에 피를 보거나 막 상대하고 막 치열하게 싸우거나 이런 꿈이 대체로 좋고요. 꿈속에서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 웃는다든지 반가워하는 꿈은 저는 별로 안 좋았습니다. 제 경험입니다. 근데 저는 저도 많이 꾸는 스타일인데 충무공도 예지몽을 많이 꾸셨던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예지몽도 꿨지만 뭔가 정신이 맑으니까 꿈도 잘 기억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악몽을 꿨다는 이야기는 제가 그렇습니까? 그리고 남해 노량에 다틀 내리고 8월 24일이니까 그 당시는 âm 역이잖아요. 지금을 치면 9월 한 중순쯤 됐겠죠. 그때 남해 노량에서 쉬었답니다. 다틀 내리고. 그래서 9월 며칠쯤 되면 남해 노량에서 이수신이 다틀 내리고 신하들과 보아들과 어떤 간식을 먹었을까? 이런 부록해서 남해 노량 식당 하시는 분이 8월 24일을 양력을 한 산 그날 이수신 장군님이 보아들과 먹었을 것 같은 간식 서비스로 드립니다. 이런 뭘까요? 이순신 장군은 홍합을 넣은 미역국을 좋아하셨고, 그럼 미역국거리가 좀 되겠네요. 홍합 미역국 그거 좋아하셨다 그러고 그때 생선이 또 많이 있었잖아요. 바닷가 있으니까 아마 생선 같은 건 풍족했을 것 같아요. 그랬을까요? 그러면 확실한 홍합 미역국을 서비스로 제공하는 것 괜찮을 것 같네.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가 부산포 해전은 8월 24일 출발해서 남해 노량에서 다틀 내렸다까지 하고 우리가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박창근이 듣고 가겠습니다. 네.
술잔 앞에 앉으면 눈물 나누나 그대 보내고 아주 지는 별빛 바라볼 때에 눈에 흘러 내리는 못다한 말들 그 아픈 사랑 지울 수 있을까 어느 하루비라도 추억처럼 흩날리는 거리에서 쓸쓸한 사람 되어 고개를 숙이면 그대 목소리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김광석 씨는 정말 힘든 사랑을 해봤나 봐, 그죠? 이 가사 작사 작곡이 김광석 씨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대구 김광석 거리 가봤잖아, 그죠? 가봤어요. 그 젊은 나이에 그러니까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어. 그런가? 왜 너무 아프지? 이분 몰라 남의 속사정은 모르지만 결혼 생활이 별로 행복했던 건 아닌 것 같아. 좀 일찍 운명했다는 게 너무 아쉽지. 그러게요. 원래 이 천재들은 그런 것 같아. 제가 우리 클 때 자랄 때 봤는데 삶이 고요한 사람들 있잖아요. 별로 말이 없고 화를 잘 안 내고 희노애락에 크게 안 하시는 여성분들이 있잖아요. 표현을 잘 안 하시는 분? 표현을 안 하시는 뭐 표정한 분들이 장수하는 것 같고 좀 열정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 분들이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주어진 에너지가 있는데 그 에너지를 빨리 소진시킨 거지. 그건 제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가끔 누워 생각하면 예전에 어제 우리 집안 어른이 굉장히 90 넘게까지 사셨는데 고요했거든요. 조용히 말이 없고 우리 할머니가 방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면 제가 우리 할머니 방에서 같이 잤는데 우리 할머니만 이야기를 해. 그런 말은 가만히 듣기만 해. 오래 사시더라고. 하긴 요즘은 뭐 100세 시대니까. 아무튼 김광석 씨는 너무 에너지를 열정적으로 소진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항상 예외는 있지만 보편적으로 그렇지 않나. 그리고 이제 충무공께서 이제 부산으로 갑니다. 면밀히 살피면서 가죠. 구체적인 거는 제가 디테일하게 다 공부를 안 했는데 이제 어디서 매측을 하고 이거는 그 장림포에서 또 승전하셨고 하준구미에서 또 승전했고 다대포에서도 승전하셨고 또 절영도에서도 승전하셨고 그래서 한 20여 척을 격파하셨다고 합니다. 5번 싸움에서 그리고 나서 이제 부산포 바로 이제 근데 부산포로 갈 때 가시면서 싸우신 거예요. 싸운 거예요. 그 부산포 그 해안에 배가 굉장히 많이 정박해 있었잖아요. 한 470척이 있었대. 이렇게 나눠서 뭐 육진으로 나눠 있었다 나오면서 거기 정박해 있었다고 해요. 그때도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당시 부산포 갔을 때 이제 원균 장군이나 어떤 이열량이 정확한 게는 모르겠는데 이열량은 아닌 것 같고 하여간 찬찬히 살펴보면서 상황에 따라 싸우자.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그게 충무공이 이런 얘기했답니다. 우리 배는 그 당시 50몇 척밖에 안 되잖아요.
그게 적의 배가 400몇 척이 있으니까 좀 사실은 겁나지. 적의 기세 이 사실은 이걸 뭐 중과부적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 그렇긴 하지만 이제 우리가 지금 적의 기세에 꺾여서 싸우지 않으면 적들이 우리를 우습게 볼 수 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승승장구히 지금까지 했는데 계속 밀어붙여서 적의 기세를 꺾자. 막 이런 이야기로 충북. 네. 맞다. 그때 이제 계속 이렇게 전투를 하고 오니까 우리 수군들이 힘이 많이 빠졌겠지. 그때 이제 뭐 원균 장군이 하셨는지 정걸 장군이 하셨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랬대. 뭐 5번 해전을 펼쳤으니까 그 많이 지쳐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친 병사들하고 계속 전투를 하게 되면 그 뭐야 그 힘들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제 적의 위치를 파악했으니까 우리가 오늘은 철수했다가 다시 전투하자.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제 정훈 장군이 그때 정훈 장군이 이랬다며. 적이 눈앞에 있는데 왜 뭐 적을 치지 않는단 말인가 하면서 자기는 이제 무조건 공격해야 된다 이랬고. 그러니까 이제 이 의견이 달랐잖아. 그때 이순신 장군이 하신 말이 바로 그 말씀이셨어. 우리가 그래, 지금 물러나면 일본 군들이 우리 조선을 우습게 볼 것이다. 그러니까 반드시 적을 섬멸해야 된다. 근데 그 책을 읽어보면 4월 13일 애고가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이 부산포 해전이 9월 1일 싸우잖아요. 9월 1일. 그러면 5월, 6월, 7월, 8월, 9월 5개월이잖아요. 근데 이미 그 5개월 동안 부산 그 제가 부산에 살 때 초량에 많이 가봤거든요. 그쪽이 부산 외관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일본 사람들이 그쪽에 많이 머물렀는데 그 5개월 만에 그 부산포 인근에 외색이 짙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외군들이 완전 점령하고 있었지. 점령하고 자기들 숙소나 뭐 여러 가지 건물이 거의 600척 가까이. 이것도 다른 책에 나를라나. 물론 그 진성 부산 진성도 자기들이 함락해가지고 거기를 자기들 지는 그 진영을 만들어가지고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의 뭐 집 자체가 그 건축 자체가 일본화돼 있는 그런 상황이었대. 애석이 짙었다고 그렇게. 그리고 이 일본 군사들이 다 육지로 거의 많이 있었잖아. 육지에 올라가서 우리 조선의 그 무기라든가 이런 거 자기들이 다 뺏어가지고 자기들이 그걸 갖고 싸워. 그러니까. 그래서 그 누구지? 그 사람이 한 말이 있는데. 그 이 싸움에 9월 1일 싸움에는요. 그 정훈, 이열량. 그 이시다 그 미츠날이라는 이 사람이 거기 지시를 내렸대. 부산 항로 거기를 예측을 하고 곳곳에 망대를 세워라. 그리고 또 뭐 방패를 높이 하고 견고하게 쌓고 다대포 사격을 익혀라. 그러니까 그 대포 사격을 익히랬대. 그거 우리나라 거 잘 자기들이 사용을 못했으니까 그런 걸 익혀라. 그리고 또 중요한 건 거북선 이걸 그 타격하는데 중점을 두라고 이렇게 막 지시를 내렸대. 그러니까 완전히 부산 거기는 자기들이 점령을 하고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이 조선 수군만 정리가 되면 조선 먹고 명나라 먹는 건 시간 문제니까. 사실은 충북의 발목을 잡은 거잖아요, 그죠? 이네들이 육지에 올라가 평양까지 60여일만 가 있었는데. 이제 1차, 2차, 3차 이 3차 해전까지 조선이 이 충북이 그 바다를 막으니까 보급로가 안 올라가잖아요. 그쵸. 보급이 안 가니까 식량이 없는데 어떡하게. 그래서 이네들이 전부 다 차차차차 남하에서 부산이나 이 인근으로. 국기 요시타 안골포 해전에서 패했고 와카자키 야사르도 한산도 대첩에서 패했고 도도 다카도라 이 사람은 사천에서 패했고 이들이 다 부산 거기 다 모인 거예요. 이들이. 그러니까 다요 남하해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부산에 이제 직결해 있는데 이미 기세가 꺾여서 내려와 있는 이들에게 다시 한번 찔러야 되는 거지, 그지? 확실하게 길을 꺾기 위해서 충무공이 이제 하는데 그래 우리 충무공은 이순신 장군은 해전밖에 없었잖아. 우리가 육지에 올라간 뭐 우리 그 군사들도 없었고 그러니까 어쨌든 해전에서만 싸워야 되는데 조금 불리했지. 왜냐면 그들은 육지에 다 올라가서 그거
육지를 완전히 그 포진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나오지 않으면 이게 우리가 왜냐하면 사실은 바다와 육지와 수륙 병진 작전을 해서 이네들을 섬멸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육군은 전혀 해줄 상황이 못 되는 걸 이수신 이미 알고 계시니까 바다에서만 싸워야 되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충무공이 사실은 그 부산포 해전을 치르고 나서 이제 9월 1일 싸울 때 이걸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충무공이 얼마나 인덕이 있느냐면 물론 정훈이라는 사람이 그때 전사해. 그래서 시가 있잖아요. 죽음을 무릅쓰고 그 보면 인생이란 반드시 죽음이 있고 죽고 살면은 반드시 그런 시를 쓰게 된 긴 장시를 쓴 정훈이라는 사람이 바로 싸우자 용기 백배했던 정훈이 전사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열량이라는 사람도 있었고 순천 부사하면서 이수신에게 여기 순천 참 좋은데 자네 해보겠는가 할 정도로 이수신에게 큰소리 졌던 분도 충무공 밑에서 도와줬고 정걸 장군 계셨고 그리고 그 동명이인 이수신 계셨고 그게 주변에서 정말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많이 있었고 그 부산포 해전에서 약 100척의 배를 이제 격파하는 거죠. 그때 녹도만호 그 정훈 장군이 거기서 전사했을 때 다들 안타까워하면서 이순신 장군이 막 통곡하고 울었다는데. 맞아. 그래가지고 이순신 장군이 국가가 오른팔을 잃었다며 굉장히 애석해했다고. 그러면서 늠름하고 맑은 기상을 가졌던 정훈 장군, 그래서 후세에 알리지 못한다면 매우 애통할 것이다. 그러니까 배양을 건의했다고 해요. 맞아요. 그랬다고 하죠. 그러니까 충무공께서 그리고 부산포 해전을 치르고 이제 돌아와서 장계를 올릴 때는 우리가 대체로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우리는 좀 괜찮은 사람들을 막 피하를 하려고 노력하잖아요. 근데 충무공 장계를 올릴 때 항상 그 종이나 이런 사람들이 한 역할을 더 세세하게 잘 올렸다는 거. 정말 하나도 버릴 게 없으신 분인 것 같아. 그죠? 네. 네. 그런데 이런 사람을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그죠? 제가 예를 든다면 우리가 이렇게 대접이 있잖아요. 그게 간장종지가 몇 개 들어가잖아요. 간장종지 안에는 대접이 안 들어가. 그렇죠. 그래서 크기가 다른데 못 알아주잖아요. 물론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수신의 그 공을 알아주지 않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박창근의 외로운 사람들을 가졌습니다. 리더로서 얼마나 그 외로웠을까. 그때는 또 여기 총탄에 맞은 게 아물지 않아가지고 맞아요.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은데. 네. 박창근. 외로운 사람들 들어보겠습니다. 예. 어쩌면 우리는 외로운 사람들 만나면 행복하여도 헤어지면 다시 혼자 남은 시간이 못 견디게 가슴 저리네. 비라도 내리는 쓸쓸한 밤에는 난 몰래 울기도 하고 누구라도 행여 찾아오지 않을까 마음은 설레어 오네. 거리를 거닐고 사람을 만나고 수많은 얘기들을 나누다가 집에 돌아와 혼자 있으면
외로운 파도 우리는 서로가 외로운 사람들 어쩌다 어렵게 만나면 헤어지기 싫어 혼자 있기 싫어서 우리 사랑을 하네. 거리를 거닐고 사람을 만나고 수많은 얘기들을 나누다가 집에 돌아와 혼자 있으면 밀려드는 외로운 파도 우리는 서로가 외로운 사람들 어쩌다 어렵게 만나면 헤어지기 싫어 혼자 있기 싫어서 우리 사랑을 하네. 헤어지기 싫어 혼자 있기 싫어서 우리 사랑을 하네. 우리는 서로가 외로운 사람들이래. 혼자 있기 싫어서 사랑을 하는데 그렇습니까? 혼자 있기 싫어 사랑합니까? 저 이 말은 공감을 못해요. 음악은 좋아하는데 외로우니까 사랑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평생을 외롭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신랑이 그리 뭐라 하더라고. 근데 왜 그러지? 나는 혼자 있으면 혼자 있는 대로 좋고,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데서 외로움을 느낄 수, 왜냐하면 저하고 생각의 공감대를 형성 못할 때 그때 생각의 차이일까? 공감을 못 해줘서 그럴까? 그러니까 생각이 너무 어릴 때도 나는 좀 생각이 안 맞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저하고 저를 좋아했던 어떤 친구가 시만이는 참 우리가 좀 다르다 이런 얘기를 제가 몇 번 들었어요. 예를 든다면 생각이 이런 게 달라서가 아니라 예를 든다면 우리가 참 가난했잖아요. 근데 이제 100원이 있었어. 그 친구가 나하고 둘이서. 그래 배가 고프니까 빵을 사 먹자는데 그 당시 보름달이란 빵이 있었거든요. 전에도 한번 제가 언급했는데 그 당시 초코파이가 처음 나왔어요. 그 당시 초코파이 한 개 100원씩 팔았어. 그 둘이서 가게 문에 내 생각나. 가야는 보름달을 샀어. 나는 초코파이를 샀어. 그렇게 아니 배고픈데 왜 그 조그만한 걸 사냐 이거야. 그래서 내가 이 초콜릿이 그 초콜릿인지도 잘 모르고 초콜릿 맛있죠. 달고 맛있는 걸 먹어야지. 그치, 내가 그랬어. 그랬더니 걔가 이런 얘기를 했어. 심한 우리는
질보다 양을 생각하는데 니는 양보다 질을 생각하구나 이러면서 니는 좀 우리하고 다르다. 그 다르다 소리를 참 많이 들어서 그 애한테. 지금도 그렇지 않나요? 좀 그런 것 같아 제가. 지금도 그렇잖아요. 못된 짓을 해서 다른 게 아니라 아닌데. 생각이 좀 뭔가 괴리감을 많이 느껴 사람들하고 있으면서. 좀 남들하고 조금 다른 면이 있긴 해요. 제가 봐도 그래요. 그래요. 근데 그게 나쁜 것이 아니고 좋은 쪽으로. 그래요. 전 좋아요. 그럼 너무 감사합니다. 예. 그 이제 우리가 부산파 해전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부산파 해전이 끝나고 난 뒤에 사실은 일본과의 싸움에서 전적으로 92년 싸움이 거의 대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수전 해전이나 육전이. 그리고 97년 재침할 때까지는 거의 93년 5월인가 그때부터 전쟁이 이제 소강 상태잖아요. 아주 강화교섭기로 들어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때 92년 이 부산포 해전까지가 치열했던 싸움인 거죠. 그러니까 이 부산포 해전 정말 치열한 전쟁이었죠. 네. 근데 거기서 그 우키타 히데이에라는 일본 사람 일군인데 네. 그 패전의 전투로 충격을 받아가지고 뭐 화병이 나서 뭐 죽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래요. 네. 일본 사람들은 할복 타고. 그러니까요. 그 자존심에. 그 화병이 나서 죽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기서 충무공이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명랑 대첩 가봤습니까? 대첩제 할 때 제가 가봤는데 그 바닷가 내려가는 입구에 그 양무호남 시무국가 그 적혀 있어요. 그 제가 그걸 한참 보고 그때 명랑 대첩제가 보고 있으면서. 야 적절하게 잘 이 지역은 적절하게 자기 지역의 말을 인용을 잘 했구나 이래가 보고 있은 적이 있는데 이때 이런 얘기 한다는 거죠. 지금 이 우리나라가 다 초토화가 돼 있는데 조선이 그나마 이 호남이 안전한 이유는 우리 이 수군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를 충무공이 부산포 해전 끝나고 했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리고 육전에서도 이치 전투라든가 웅치 전투 이런 데서도 우리 황진 장군, 뭐 권율 장군 이런 분들이 승리를 이끌었기 때문에 그래도 전주 그쪽에서 지켜냈잖아요. 호남이 왜 호남인지 아세요? 호남이 뭔데요? 호남의 뜻이 호자가 호수 호자입니다. 이게 호수. 우리가 옛날에 조선시대나 이쪽에 옛날 사람들은 호수가 있는 남쪽? 건강 있잖아요. 건강을 호수로 봤대요. 그래서 호수의 남쪽이다 했어. 전라남북도를 호남이라고. 이거는 제가 어느 뭐 책을 읽다 보니 읽었는데 100% 학자나 전문가에게 들은 얘기는 아닙니다. 예, 아마 인터넷인가 거기서 본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찾아보면 되겠네요. 찾아. 호수 호자. 호남. 건강의 남쪽에 있는 데서 호남이라 그러 부른다 이렇게. 그래서 기호학파들이나 이런 학파들을 경기와 그 호남의 이쪽 사람들 기호학파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 지역 의미의 뜻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분이 그리 이제 부산포를 해전을 끝난 뒤에 장계를 올릴 때 사실은 옛날에 조선이 이랬답니다. 만약에 내가 아버지가 군인으로 가면 그 가족은 연대 책임을 안 지고 군인을 빼주는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충무공 입장에서 보면 군인이 많을수록 좋잖아요. 그쵸. 그래서 잠시 이 전쟁 상황에서는 그 가족의 연대 책임지는 걸 없애라. 그래야 군인들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런 장계까지 임금에게 올리고 했답니다. 그런데 물론 그건 이루어지진 않았는데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오늘은 남의 속살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한 가지 그거 아는 것 같은데 그 전쟁이 발발하는 이제 4번 출전해서 적과 10여 차례 싸워 모두 승리를 했으나 장수와 병사들의 공로를 논한다면 이번 부산포 해전보다 더 큰 것이 없사옵니다라는 걸 올렸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말한다면 부산포 해전 그 승리 날이 1592년 9월 1일이잖아요. 그때 음력으로 하죠. 근데 이걸 그때 양력으로 환산한다면 10월 5일이래요. 10월 5일. 그래서 이제 부산 시민의 날을 10월 5일로 정했대요. 오, 정말 부산 잘했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 여수도 그랬고 부산도 그렇고. 우리도 그래야 돼. 그렇죠. 네. 근데 우리는 했죠. 방송국 개국일을 12월 16일 했으니까 네. 순국일에 맞춰서 우리가 했으니까. 네.
돌아가셨지만 영원히 산 사람이니까 예, 그 의미를 담아서 우리가 했습니다. 이제 남해는 맞아요. FM 방송 네. 개국일이 12월 16일이니까 제가 이 세상을 살아보니까 이 숫자와 연결해서 모든 그 해설을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연결해서 해주면 다시 공부 안 해도 잊어버리지 않아. 예, 네. 그런 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바래길 이야기를 잠시 해볼까요? 네. 사실은 남해 바래길 저번에는 이수신 호국길을 그냥 작은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크게 이야기하면 이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남해는 발에 간다 해서 바다에 조개 파러 가거나 이럴 때 발에 가자 이러잖아요. 그래서 바래길이라고 길 이름을 정했고요. 그리고 우리 사실은 2010년 11월 달에 우리가 이제 이 바래길 그 공식 발표하지 않습니까? 근데 운영요원이 우리가 11명이었습니다. 그때 선생님들 초창기 멤버시죠? 처음부터 여기 지금까지. 근데 이 11이라는 걸 왜 우리가 의미를 담았냐 하면 두 발로 걷잖아요. 그래서 11일. 예, 그런 게 11이잖아요. 그래서 11명 운영위원과 11월 달에 이게 이 바래길 공식 오픈을 했는데 그 바래길이 이제 지난해 있잖아요. 그죠? 우리 바래길에 대한 지도를 제가 가져와서 저기 붙였습니다. 우리 남해 지도에 길이 있습니다. 새로운 팀장님께서 더욱더 이제 발전을 시켜서 지난해 우리가 바래길이 22개 코스인가 아시잖아요. 네. 원래 마을길까지 해서 22개. 본선이 16입니다. 네. 그리고 지선이 지금 6개 만들어졌죠. 네. 예. 우리가 뭐 금산바래길, 엄내바래길, 노량바래길, 다초바래길, 만수무강길, 삼벼초길 이래 해서 우리가 본선은 16개인데 지선이 6개 만들어졌는데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 남해 마을이 222개잖아. 그죠? 네. 222개 다 만들어 버리는 거 어떨까? 아마 그 팀장님께서 그림 만드시지 않을까? 마을마다. 예. 역사가 우리가 10년 주기로 역사를 만든다니까 한 10년 만에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근데 이 바래길이 우리가 그럴 때 이 방송국을 개국할 때 대표님께서 이런 의도가 있었답니다. 이게 우리 남해 바래길이 4월, 5월, 6월은 어떡하죠? 고사리 바뀔 같죠. 예. 그럴 이제 이 대표님이 생각할 때 우리 바래길이 이제 우리나라 대표 길이니까 이 방송국하고 바래길 걷는 사람과 바래길 안내하는 사람이 동시에 이제 방송을 연결해서 네, 라이브 방송. 그렇게 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애초에 처음부터 했답니다. 네. 근데 지금 보니까 2월 18일부터 한 달에 한 번 바래길 걷습니다. 소풍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좋은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좋은 기획이다. 근데 이 날짜를 안 정하고 보니까 셋째 토요일로 정하더라고요. 물론 요 현대인들은 직장을 가졌으니까 그런데 아무튼 그런 하는데 이 대표님 말씀은 이제 라이브 방송을 할 때 해설사가 안내를 길에 대한 기본 정보를 주면 퀴즈도 내고 또 듣는 사람들도 걷는 사람들도 동시에 퀴즈 답도 하고 또 그럴 때의 현장의 느낌 그런 이야기를 그렇죠. 정보를 주고받는 방송을 하고 싶다는 희망사항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 그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네. 예. 한 달에 한 번씩 그럴 때 그리 하자고 할까? 소풍할 때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같이 참여해서 그 바래길 한번 걸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고사리 바길 4월, 5월, 6월 남에서 진행하는 바래길 탐방 바래길에서 진행하는 것도 동참해서 이제 우리가 이런 얘기까지도 하는 거 어떨까요? 왜 고사리 바길이 남에 생겼는가? 왜 남에서 고사리를 심게 되었는가? 유래라든지 그런 이야기도. 고사리밭에 왜 편명나무가 있는가? 네. 그런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바래길이 그렇게 번성해서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그죠? 남해 바래길 한번 걸으러 가보자. 그래. 남해 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한 30개 코스가 만들어지면 하루에 한 개씩 걷는 거야. 네. 그리고 남해 방을 얻어서 한 달 사는 거야. 네.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재력 있는 사람은 비싼 음식 드시고 좋은 방에 주무시고 남의 돈을 풀고 그러니까요. 재력 있는 분들 남에 오셔서 많이 돈을 쓰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재력이 없는 분들이라면 뭐 금속에 하시면서 눈으로 만족하고 행복해하고 그렇게도 하고 뭐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해서 우리 남해를 한 바퀴 휙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 방송하고요. 사실은 정운의 그 긴 시를 썼는데 오늘 원고가 없어서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제가 유치한의 시 그리움이란 시를 한번 읊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가 길다고 모든 내용이 길다고 좋은 건 아니잖아요. 네. 한 줄에 모든 걸 이야기가 다 들어있기도 하니까 예, 간혹은 간단 명료한 시로 가슴을 울리는 그런 재주도 있어야 되겠죠. 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유치한 파도야 어쩌란 말이냐. 파도야 어쩌란 말이냐. 님은 묵같이 까딱 앉는데 파도야 날 어쩌란 말이냐. 유치한의 그리움입니다. 네. 파도가 왜 파도인지 알아요? 모릅니다. 이 파도라는 얘가 맨날 이렇게 그걸 일으키잖아요. 자기는 파도를 일으키지 않으면 내 이름이 없다. 그래서 맨날 늘 파도를 일으킨대. 너는 어떻게 쉬지도 않고 맨날 그렇게 파도를 일으키냐. 그러니까 자기는 파도를 일으키지 않으면 내 이름이 없기 때문에 나는 늘 파도를 일으킨다. 그랬대. 아무튼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파도가 그리 부딪혀도 전혀 반응을 안 해요. 무치. 님은 묵같이 까딱 앉는데 나를 어쩌란 말이냐. 이 뜻인 것 같아요. 이 시도 제가 고등학교 될 때 좋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명랑의 OST 들으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은 이제 다음 방송 시간에는 소강 상태로 접어드는 조선의 상황을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남해 FM 공동체 라디오 방송입니다. HLMA. 장군님! 시들이 끌겠습니다!